먼저 제일 뒤에 있는 영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쪽의 도형 중에 위에서 세 번째 도형입니다. 직사각형 눌러갖고 선택하고 크기는요 적당하게 그리시면 돼요. 적당하게 드래그. 어차피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임의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해당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큰 그림은 아래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크기, 여기 점으로 연결된 이 부분이에요. 크기를 125에 140으로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에 고정값 써있는 오른쪽에 각각 위에는 125 너비, 아래는 높이 140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너비다 높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125에 100 곱하기 140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쓴 게 너비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써 있는 게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너비를 쓰고 125, 아래쪽에 140 높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크기에는 너비 높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첫 번째 써 있는 게 너비 곱하기 두 번째 써 있는 게 높이에요. 그래서 너비 125, 높이 140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크기 고정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크기 고정. 아니면 그린 다음에 크기가 임의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고정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다음은 채우기를 누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색깔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크기만 주어지고 색상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색만 구분되게, 검은색, 흰색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서로 색깔이 구별되게 임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하나가 그려졌으면 이 전체 모습에서 여기 번호가 4번이 있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위쪽에 제목을 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로 배치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A4 용지의 전체 크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기 위쪽이 너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약간 드래그해서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즉 4번 쓸 수 있는 그림의 한 크기, 여기 번호가 왼쪽 상단에 있고 여기 영역은 한 요정도 지금 영역이거든요. 번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공간, 또 아래 공간, 왼쪽 오른쪽 공간을 적당한 간격으로 남긴 상태로 요 사각형 큰 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위쪽에 이제 어차피 파란색 제목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사각형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파란색 도형을 그릴 건데요. 자, 방법은 역시 위에 세 번째 도형인 직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요 위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를 떼고요. 두 번째 도형도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크기는 여기요. 글상자로 그리는데 크기는 125에 15. 그러면 여기가 글상자라고 나왔네요. 글자를 쓸 거기 때문에.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사각형으로 그렸거든요. 해당 도형을 지울 때는 도형을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글상자로 글자를 쓸 거니까 글상자로 그린다면, 자, 꼭대기에 있는 도형 중에 첫 번째 도형이 가로 글상자입니다. 클릭하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그렸더니 아까 사각형하고 다르게 바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자율주행차 외부 인식 장치 글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차 외부 인식 장치,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테두리를 클릭을 한 다음에요. 테두리 클릭하고, 자, 기존에 있던 글자 이 크기부터, 글상자 크기부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첫 번째는 개체 속성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도 속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본에서 크기 지정할 건데요. 위쪽에 120, 아래쪽에 15, 위쪽에 120, 아래쪽에 15 지정하고요. 자, 그리고 크기 고정을 체크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갑니다. 자, 크기 고정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은 이런 면색 파랑으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우기로 가서 여기 면색에 파랑을 지정합니다. 파랑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리고 잠깐 기다리면 파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클릭. 자, 색깔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자, 도형 그리실 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글꼴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글꼴 봉서 24 하향, 그리고 정렬에 대한 설정도 있고요. 자, 일단 그거는 우리가 밖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 개체 속성에서는 다시 한번 기본에서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크기 고정하고, 채우기에서는 색상을 면색을 파랑으로. 이때는 임의로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문제에서 면색 파랑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정확한 파란 색상을 지정하셔야 되고, 됐으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기 모서리의 둥근 정도.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모서리 둥근 정도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도형을 더블 클릭할게요. 자, 해당 모양을 둥글게 만드는 방법은 그 탭 중에 선에 있습니다. 선의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 곡률 모서리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모양이 크게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직각이 있고, 두 번째 모서리가 완전히 둥근 거는 반원, 모서리가 적당히 둥근 거. 이 밑에 노란색은 노살의 모서리하고 지금 파란색의 이 모서리의 차이인데요. 노란색의 이 모서리의 경우는 반원을 지정하셔야 되고, 이 파란색의 이 모서리의 경우는 둥근 모양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했구나. 다시 한번. 이 노란색의 모서리의 경우는 둥근 모양을 지정해야 되고, 파란색의 모서리 모양은 반원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니까 반원을 누르고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다음은 글꼴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글꼴은 궁서의 24 하향으로 하래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위쪽에 있는 여기 함초록 바탕 요걸로 하시면 되겠죠. 먼저 글꼴은 궁서로 하랍니다. 궁서 24 하향. 자, 그래서 여기를 궁서, 글자를 궁서를 직접 쓰거나 목록에서 선택하시는데, 일반적인 서체는 다 모든 글꼴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궁서. 오른쪽에 크기는 24예요. 10 써있는 걸 24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24. 그 다음에 색깔, 글자의 색깔은 하향입니다. 맨 끝에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모양의 가라고 써있는 거 눌러서 하향색으로 바꿉니다. 드디어 잘 보이는군요. 파란색 글자예요. 파란색 배경이었으니까 흰색 글자 훨씬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요 정렬입니다.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수평도 가운데, 수직도 가운데. 일반적으로 수평 가운데는 역시 영역이 좀 더 크면, 여러분 여기 보이죠? 가 옆에 보시면 아까 글자의 색깔 바꿨던데 옆에 보면 요게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 정렬하라. 이건 좌우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가운데는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 가운데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수직 가운데는 여기 있습니다. 궁서라고 쓴 글자 위쪽에 보시면 글상자 정렬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정가운데예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란색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령 같습니다. 일단 노란색 부분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110에 50으로 나와 있거든요. 크기 외에는 다른 건 지정된 게 없네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도형 중에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합니다. 해당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먼저 기본으로 가면 크기 지정할 수 있죠. 자, 위쪽은 110 지정하고 아래쪽은 50 지정합니다. 크기 고정을 반드시 하고요. 자, 요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크기가 바뀔까봐. 다음 채우기로 가서 면 색깔을 노랑으로 바꿉니다. 노랑은 왼쪽 맨 밑에,
왼쪽에서 네 번째가 노랑입니다. 마우스 올리고 잠깐 기다리면 색깔 이름이 떠요. 노랑. 자, 지정됐으면 설정 버튼 누르기 전에 아까 말한 여기 모서리 둥근 정도를 지정하는 거는 선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는 항목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둥근 모양 설정. 자, 위치는 적당히 드래그해서 위치시키시면 되고요. 위치시킬 때 참고사항은 위쪽에 있는 남아있는 여백, 또 왼쪽에 있는 여백, 오른쪽에 여백, 좌우는 가운데 정도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위치는 방향키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죠. 다음은 아래쪽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도형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부터 먼저 써볼게요. 오른쪽의 도형에 대한 설명은요. 자, 세 개가 요 도형, 요 가운데 도형, 글자 써있는 세 개의 도형. 이 도형은 요 점을 따라가 보면 바로 요 박스입니다. 이름은 역시 글자 쓸 거기 때문에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으로 그리래요. 면 색깔은 없음으로 지정하랍니다. 자, 문제에서 색깔, 일반적으로는 색을 꼭 지정해야 되는데 이번 글상자의 경우는 색깔을 지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색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글꼴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박스 내의 글자의 정렬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상자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도형 중에 첫 번째 거죠. 네, 가로 글상자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는 라이다, 얘를 써볼게요. 적당한 크기로 들어갑니다. 자, 왼쪽의 크기를 좀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마우스 뗀 다음에는 글자를 바로 쓰겠습니다. 라이다,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주변 환경, 한 칸 띄고 360도, 한 칸 띄고 인식. 자, 쓴 다음에는요,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 글자에 대한 전체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면 글꼴부터 먼저 할까요? 아래쪽에 글꼴 도둠 18로 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위에 함초롱 바탕으로 써있는 이 부분이죠. 도둠 18, 여기요. 도둠. 자, 역시 직접 쓰시거나 모든 글꼴에 도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꼴의 크기는 18로 지정하랍니다. 클릭. 18. 자, 글자를 지정하고 나면 글자를 꼭 크기를 지정해야 이 박스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더 늘리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하려면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여기 위쪽에 보면 글상자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정가운데로 지정하면 된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거든요. 정가운데로 지정한다. 다음은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 면의 색깔이 흰색이 들어있죠. 그리고 선도 기본선은 실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들은 실선이에요. 선생님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실제 위쪽에 이 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근데 왼쪽에 완성된 그림 보면은 얘는 지금 점선 또는 대시선이거든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같은 요령입니다. 이 글상자를 딱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누르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입니다. 우리 크기 지정할 때. 자, 이번 글상자는 크기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채우기에서 색깔을 없애래요.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음 선입니다. 선 종류를 대시선 또는 점선으로 하래요. 그러면 요게 파선 또는 그 밑에 점선, 요거 파선 또는 점선으로. 전 선생님 파선으로 할게요. 파선.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배경 색상이 없어지면서 흰색 없어지고 흰색 선 종류도 파선 또는 여러분 점선으로 해주시면 돼요.
간격폭 높이가 너무 높거나 또는 너비가 너무 넓은 경우 또는 좁은 경우 간격을 여러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치게 이거 크면요 나머지 밑에 두 개 그릴 때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 조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왼쪽에 있는 두 개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두 도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선을 잘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으면서 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개 도형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사각형 크기는 12, 12로 정해져 있고요. 직사각형 또 하나는 크기가 12,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모습은 원처럼 보이는데 둘 다 직사각형으로 그리래요. 그릴 때는 항상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린다고 했으니까 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숫자 1 써있는 이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그리는 거냐면 12, 12라고 써있는 이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흰색 원이고요. 밑에 있는 12, 8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입니다. 아래쪽 거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크기 12, 8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직사각형 도형은 세 번째 거죠. 누르신 다음에 자, 왼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합니다. 크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얘 자체가 지금 12, 8로 작으니까 적당히 이 글자 왼쪽에 그리시면 되고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으로 가서 크기를 지정해야죠. 문제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위에는 너비는 12, 아래는 높이는 8 크기 고정을 하고요. 채우기로 가서 색상을 지정하는데 여러분 색상은 임의 색상, 색상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그랬습니다. 흰색 지정하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원 자체도 흰색이기 때문에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색.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흰색, 검은색 빼고 사실 가급적 검은색도 제외하는 게 좋아요. 원하는 색으로 하나 선택을 합니다. 설정. 다음은 위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원은 원래 그 원 도형이 있는데요. 이 타원으로 그리면 안 되고 문제에서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문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직사각형이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또 그리겠습니다. 위에 도형 세 번째 도형입니다. 직사각형 선택하고 역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를 떼고요. 더블 클릭해서 속성으로 가서 기본에서 크기 지정합니다. 첫 번째 너비는 12, 밑에 있는 높이도 똑같이 12고요. 둘 다 12, 위에도 12, 아래도 12, 크기 고정하고 자, 얘는 직사각형이고 실제로 이제 선으로 가서 동그랗게 만들려면 바로 반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원. 얘를 선택하면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로 가서 면색을 지정하는데요. 기본적인 면색이 흰색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색.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설정. 자, 해당 이 도형에는 글자를 삽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에는 글자가 삽입되지 않죠. 그래서 글자 삽입할 수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도형 옆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는 요건데요. 요 버튼인데요. 요 버튼이 바로 글자를 도형 안에 글자를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글상자로 눌러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나면은 그냥 글자는 못 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릭. 커서 깜빡이면 숫자 2를 써주시면 돼요. 1. 역시 테두리,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글꼴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글꼴을 도둠 20에 또 정렬 수직 수평 가운데로 하래요. 자,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입니다. 원의 테두리를 클릭하고 위쪽으로 가서 함초롱 바탕 부분을 역시 도둠으로 바꾸고 글씨를 쓰거나 모든 글꼴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10 써있는 부분을 크기를 20으로 지정해야죠. 자, 정렬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위쪽에 글상자 정렬 모양에서 정가운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은, 약간 화면 줄일게요.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 해당 그리신 도형 3개를 선택을 해서 이 남은 2개의 도형, 요 2번하고 3번 영역은 또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위에 지금 그린 얘를 복사해서 밑으로 2번 붙여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도형을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는 바깥쪽을 클릭하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되고요, 취소가 되고, 이 3개만 선택하시려면 첫 번째는 한번 클릭을 하고, 두 번째는 Shift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 돼요. 단 선택 전에 반드시 완벽하게 얘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선생님 경우에는 이게 여기 사이가 너무 붙은 것 같아요. 요 사이가 너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마우스로 옮겨도 되고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일 때는 마우스보다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도형하고 도형 사이의 간격, 또는 요 왼쪽 오른쪽의 간격이 여백이 어느 정도 적당히 맞았으면 3개의 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도형을 선택 2개 이상, 하나 이상의 도형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는 클릭하고 두 번째부터는 Shift를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엔 복사키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하실 때 중간에 Shift를 눌러주시면 수평하게 밑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평하게. 한 번 더 컨트롤 Shift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키는 복사키고요. 그 다음에 수평하게 복사할 때는 Shift2 같이 누를 수 있습니다. 자, 복사가 되었으면요, 글자를 수정할 건데요, 글자를 수정하실 때는 살짝 글자 위, 이 번호 위에서 살짝 드래그 하시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설정하고 숫자를 2로 바꿉니다. 또 한번 아래쪽 숫자를 드래그하고 3. 같은 요령으로 오른쪽에 라이다 써있는 이 글자를 드래그하고 글자를 기존에 있는 레이더 전후방 차량 인식 글자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레이더 컬론 전후방 차량 인식. 마찬가지로 아래쪽 마지막 글자도 드래그해서 글자를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의 색깔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클릭하고 더블 클릭. 면색을 임의 색상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적당한 색으로 클릭합니다. 서로 다른 색상으로 하셔야 돼요. 설정.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임의 색상 서로 다른 색상으로 설정.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